너 왜 이걸 샀니? 220i 크라운 쿠페도 A220도 있지. 너 아반떼인 신나게 타더니 왜 이거 샀어? 이게 출력도요, 핸들링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오늘은 제가 동승석에 앉아있죠.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예전에 신해철을 맡았어요.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차를 샀다는 거예요. 이 차 뭐죠? 네, 아우디 A3 40 TFSI 프리미엄 버전. 네. 프리미엄을 꼭 강조해서 붙여야 되는 거지. 그쵸. 프리미엄을 좀 트림이 우리나라에 2개 들어왔다고. 맞아요. 그냥 일반 모델이 있고, 스탠다드랑 프리미엄. 근데 이건 프리미엄. 네. 이 친구가 왜 다른 경쟁 모델들을 놔두고 A3를 선택했는지,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디젤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쵸. 아우디가 A3, 그동안 네. 맨날 디젤만 가져와가지고 뭐 디젤 떨이 아니냐 막 이런 욕을 엄청 그쵸. 먹었거든. 그쵸. 근데 다행히 A3는 이번에 가솔린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그냥 가솔린이 아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간 2000cc짜리 2리터. 아까부터 마일드 하이브리드 얘기를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네.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사실 하이브리드도 아니야. 그쵸, 사실. 네. 하이브리드라고 약간 이름만 써놓은. 너 벌써 수긍하면 안 되지. 그런가요? 이 차 같은 경우는 209마력, 토크는 30점 몇이었는데 대략 30.59인가? 30.6이지 뭐. 30.6. 그 다음에 공인 연비는 복합 13km 나오고요. 누적 주행거리 지금 리셋을 안 하고 계속 해봤는데 리터당 11km 찍고 있고요. 그게 내 평균 속도가 22km일 때. 가솔린 차량에서 사실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괜찮은 편이죠. 거지. 네. 그 더군다나 너 그 경기도 광주 그쪽으로 출근하면서 맞습니다. 거기 진짜 헬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맨날 출퇴근하면서 지금 리터당 11km를 평균으로 찍어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기름만 안 먹고 차 안 날리는 거 아니야? 막 안 나가고 답답하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다행히.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타봤을 때 일단 몸이 되게 가볍잖아요. 네. 되게 날래고 힘도 적당한 편이에요.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를 좀 해봤거든. 220i 그랑 쿠페 A220 A. 비교를 해봤더니 스펙이 대동소이해요. 그쵸. 중차 중량도 비슷하고 출력도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얘가 조금 높더라고. 걔네들은 막 190마력, 80마력 그 정도 80, 되고 네, 맞아요. 얘는 200마력을 칸 넘겼으니까. 맞아요. 근데 기분상 앞이 1로 시작하는 거랑 2로 시작하는 거 많이 다르죠. 조금 다르죠. 네. 걔는 100마력 대는 200마력 되잖아. 네, 그렇죠. 경쟁 모델 대비 한 10마력, 20마력 높은 걸 느낍니까? A220이 7.1초인가 그러고 얘가 7초더라고. 7초. 네. 7초 플랫. 7초. 0.1초 빠르네. 그쵸? 아마 타이어 상황이나 도로 상황에 따라서 한 7초 중반까지도 올라갈 것 같긴 하는데 만약에 뭐 좀 좋은 타이어 끼면은 7초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로백 7초면 충분해. 그렇죠. 충분히 재밌게 타죠, 사실. 오케이, 힘은 좋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게 보니까 스타트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차를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전력 시스템, 이제 에어컨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차가 멈추기 전에 살짝 우리가 엔진힘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뭐 코스팅 기능을 쓴다든가 파워스티어. 항속증, 그쵸, 그럴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얘가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가 구동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움직이는데도 아마 조금 도움을 주긴 할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여러분 그 달래내고개, 네, 그 양재 다 와가지고 왜 달래내고개 쭉 내리막길이잖아요, 계속. 거기선 대략 한 2km 정도를 시동을 그냥 꺼버리고 그냥 쭉 내려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냥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네. 그쵸. 네. 속도가 생각보다 줄어들지도 않고 되게 그냥 부드럽게 잘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차들은 시동이 꺼지면 핸들도 잠기고 브레이크도 안 들고 큰일이 나는데 그쵸. 얘는 시동은 죽어 있지만 차는 살아 있으니까 그쵸. 뭐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 와중에 다시 시동이 걸릴 때도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고. 맞습니다. 그 12V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이제 안 나오고 송풍만 되잖아요. 바람만 나오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8V 덕분인지 에어컨 세기가 한 40% 정도로 줄긴 하는데 그래도 체마는 어느 정도 나와요. 신호대기 할 때? 네, 신호대기 할 시동 때도. 끈 상태에서? 네, 신호 끈 상태에서. 아까 보니까 네네. 앞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가지고 속도를 줄여. 네네. 한 시속 10, 20? 네네. 12, 10. 시동은 이미 껐던데? 그쵸. 이미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엑셀을 떼고 항속 주행하기 시작하면 지가 벌써 판단을 해가지고 시동을 꺼버려요. 근데 그렇다 보면 차 고장났다.
오류 떴다. 오류. 오류 떴네, 오류. 아, 차 고장났네. 아, 아니 그럼 엔진 오일도 좀 다른 거 쓰나? 그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맞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기존에 타던 차가 0W40 되게 좀 점도가 진한 걸 썼었는데 40? 네, 40이요. 보통 한 30 넣는데 내 차도 그렇고 요즘에 아우디 센터에서 보통 30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30 많이 넣고. 일반적이죠. 그쵸. 이제 그 전에 타던 차가 워낙 오래된 아우디다 보니까 이제 좀 엔진 실린더 보상 그렇기도 했고. 이게 좀 헐거워졌으니까. 그쵸. 네. 다니까 이게 넓어지잖아요, 간격이. 네.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좀 그 고점도 0W40 정도에 되는 오일을 썼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0W20을 써요. 와, 20이면 되게 묽은 거죠. 엄청 묽죠. 엔진이 시도 때도 없이 꺼졌다 켜졌다는 차들은 이제 계속 돌지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빨리 돌아야 되니까 그거를 쓰는데, 사실 0W20을 쓴다고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엔진 보호가 과연 될까라는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근데 사실 뭐 엔진 만드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똑똑할 거고. 엔진 오일 만드시는 분들, 자동차 만드시는 분들 가방끈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럼요. 공학 박사들께서 만드셨을 텐데. 온갖 테스트를 다 하시고 나왔겠죠. 심지어 요즘에 그 A45도 네. 2리터에 그 400마력 넘게 나오잖아요. 그 친구도 0W20을 쓰더라고요. 터보렉 같은 건 어때? 그냥 치고 나갈 때. 랩은 거의 없어요. 스포츠 모드 넣고 해볼게요. 오, 회전기 잘 올라가네. 지금 오르막길이고 성인 남자 3명 타 있는 상태에서 잘 나간다. 아마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사실 자동차가 달리는 거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그렇죠. 네. 조금은 출발 시에, 그러니까 엔진이 제 역할을 다하기 전에 그때 조금은 도움을 줄 거라서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산뜻함을 좀 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속도가 붙고 회전수가 차오르면 그때는 터보가 밀어주고. 그리고 이 차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압축비가 조금 높더라고요. 12대 1까지 올라가요. 터보 엔진 치고는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지 터보 렉도 조금 적은 편인 것 같고, 거기다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가서 거의 자연흡기만큼의 반응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M이라든지 뭐 RS 그런 급은 아니지만. 근데 왜 RS 보고 RS라고 그래요? RS. RS3도 우리나라 들어온다며. 네. RS3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작은 차체에다가 그거 한 400마력 나오려나? 420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와, 5기통 터보에 420. 5기통이고 뭐고 이렇게 작은 차체에다 400마력을 조합시키면 나가는 느낌이 어떨지. 요즘 아우디 컨텐츠를 올리면 댓글 반응이 썩 좋지 않아.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네. 또 막상 해당 모델을 딱 타보면 만족감은 뭐 독일 프리미엄 느낌 팍 나고 괜찮은 경우가 많아. 그쵸? 마치 네. 환카 같다고나 할까? 영상은 되게 재밌는데 조회수 잘 안 나오네. 동질감이 좀 느껴지네 갑자기. 근데 이 차 아까 열어보니까 가로 배치더라. 맞아요. 원래 아우디가 이제 전륜,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로 배치를 많이 넣었었어요. 제가 탔던 A6도 그렇고. 그죠? 정비소가 파트로가 떨어지기도 있든 하고. 아니면 그냥 전륜구동이든 맞습니다. A4 이상은 세로 배치, 네. 변태. 이상해. 정비비도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 힘의 전달이 한번 이렇게 꼬아서 가거든. 맞아요. 그렇죠. 이상한 방식이야.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이긴 합니다. 예전에 포빠랑 아우디랑 한 지붕 안에 같이 살게 되면서 아우디가 그래도 포빠보다는 좀 더 B급 브랜드잖아. 그쵸. 자기 기술 뺏기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못 뺏어가게 세로 배치를 고집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얘는 가로 배치? 맞습니다. 얘는 가로 배치예요. 얘는 지금 플랫폼이 골프랑 같은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그런지 TT, A3 그런 다음에 골프 모두 이렇게 가로 배치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문을 딱 열었는데 엔진에 이렇게 가로를 쓰면 옷대가리가 확 없더라고. 엔진은 세로지. 그렇게 차 요즘에는 중앙에 딱 뭐- 들어가 있어야 멋있는 거 아니야? 네, 저도 아깝긴 한데. 벌써 수긍하면 안 되지. 무시하고. 나는 내 차 본이 투명했으면 좋겠어. 남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게. 그래봤자 디젤 아닙니까? 동질감이 좀 느껴지네 갑자기. 근데 소리는 어때? 아무래도 4기통이면 네, 그렇죠. 별로 안 해?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이제 제가 원래 타던 차가 6기통이었잖아요, V6. 네, 그 차를 타다가 이걸 탔을 때 네.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아지기도 했는데 네. 조금 이렇게 가르릉 소리? 근데 그렇다고 막 마구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아반떼 N 같은 거 빼고 현대기아에서 하는 그런 4기통 소리 같은 건 아닌데 조금 아쉬워요. 현대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아반떼 N 사실 제가 이 차랑 아반떼 N이랑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시승도 많이 해보고. 네. 근데 주차랑 가족들도 타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사운드라 생각하지만 그 배기음이 너무 크시다고 일단 네. 거기서 까였고요. 근데 아까 저기 가속 페달 쭉 밟을 때 보니까 한 레드존 6000쯤 찍을 때 엔진 소리가 되게 카랑카랑하더라. 근데 카랑카랑하고 엔진 회전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근데 우리 지금 이거 타고 가속 방지턱 같은 거 여러 번 넘었잖아. 네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 아까 고속도로 타고 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때 내가 옆자리에 앉아서 느낀 게 뭐냐면 묵직해. 사실 뭐 A3가 얼마나 큰 차야. 엔트리급이잖아. 무게도 가볍고. 요 정도 급에서 일반적인 차라면 그냥 달리는 느낌이거든. 그냥 바퀴 구르는 느낌. 노면 따로 차 따로 휙. 근데 얘는 차급 치고 좀 묵직한 느낌? 달리는 느낌은 거의 A4 정도 되는 느낌. 좀 더 큰 차. 네. 조금 더 중형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 이게 되게 오묘한 건데 네. 같은 급이어도 어떤 차는 그냥 달리는 거고 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뭔가 아스팔트를 물고 달리는 느낌 그런 게 살아있어서 그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차급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경박스러움이 좀 적다고나 할까? 그렇죠. 네. 뭔가 이런 거 넘을 때 탕 하는 느낌 있지. 네. 되게 좀 착지를 되게 딱 옛날 독일차 느낌 비슷하게 난 것 같아요.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 지금 이거 휠 18인치인가? 네. 타이어 사이즈는 225에 40에 18인치. 근데 안 프리미엄은 17인치인데? 네. 옵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가 S라인 스포츠 시트가 아니고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빠지고 그다음에 전방에 주차 센서가 빠지더라고요. 시트 딱 보자마자 이것만으로도 그 400만 원 차이는 거의 하잖아요. 좋네 시트. 시트가 좋아요. 이게 처음에 버킷 시트 같이 생겨가지고 좀 불편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딱 앉아보니까 장거리에도 되게 괜찮고 적당히 푹신하면서 단단하네. 허리도 잘 잡아주고 그런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특히 이런 와인딩에서 이게 사이드 서포트 되게 두툼해가지고 좋다. 네, 맞아요. 여기 동승석 허벅지 받침 길이도 조절되고. 네, 저는 다리가 짧아가지고 쓰진 않지만 나도 이거 늘려본 적 한 번도 없어. 동질감이 좀 느껴지네 갑자기. 변속기는 일단 이거 뭐지? 7단 에스트로닉 DSG죠. 네. 이거 저기 DCT야? 네, DCT예요. 이거 말 안 해주면 그냥 자동인 줄 알겠다. 그쵸. 거의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그런데 물론 이제 저속에서 되게 막히는 길에서는 약간씩 튀긴 해요. 옛날 DSG나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48V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초반에 특히. 초반에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출력이 나와야지 DSG 같은 경우는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얘가 밀어주니까 모터가 조금 더 부드럽게 출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느낄 때는 언제냐면요, 언덕에 있는 데서 뒤로 후진할 때, 주차할 때. 네. 언덕에서 후진할 때. 네네, 언덕에서 후진할 때. 그때 그 DCT 특유의 클러치 붙는 느낌. 그쵸. 네, 약간 드르르르 떨리면서 약간 그 느낌 있죠. 힘 떨렸을 때 약간. 딱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 DCT가 나한테 이런 거 좀 하지마, 나 이런 거 싫어,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것 같아. S로 놓으면 변속 속도가 좀 더 빨라져요. 그냥 드라이브로 놓을 때는 이거 DSG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여유롭게 변속이 돼요. 그거 덕분에 좀 더 부드럽게 되죠.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에 놓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빨라져요. 변속 충격까지는 안 만들어주고 그 충격까지는 의도된 충격 있잖아. 네. 아반떼 N에서 나오는 그런 그치. 머리를 후려치는. 네. 아니면 그런 M3 변속감. M4 탈 때 그쵸.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탕 쳐주거든. 맞아요. 운전대 뒤에 패들 있고 네, 시프트 패들이 있어요. 근데 시프트 패들이 조금 작은 게 살짝 불만이긴 해요. 조금 더 키워도 되겠다. 네, 하고 알루미늄까지는 아니지만. 소재도 네. 금속으로 바꿔주고. 맞아요. 그럼 이제 100만 원 더 달라고 그럴걸? 그러면 그냥 이걸로. Not enough minerals. 인정하기 싫지만 아반떼 N에 들어가는 DCT 그건 8단이잖아요. 그리고 그거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친구가 네. 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던 와중에 아반떼 N 시승차를 얻어서 꽤 오랜 시간 네, 탔잖아. 맞아요. 일주일씩 타고 그랬지 너. 네, 그때. 거의 일주일 넘게 타봤죠. 근데 그때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아반떼 N에 들어간 DCT가 지금 얘 DSG 에스트로닉 이거보다 더 좋아 보여?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네. 점에서? 속도, 충격, 모든 면에서? 네. 변속 속도 조금 더 빠르고요, 걔가. 좀 더 아니고 약간 더 많이 빠른 것 같아요. 약간 더 많이. 네. 현대가 옛날부터 이렇게 변속기를 칭찬받던 회사는 절대 아니었었거든? 그러니까요. 오히려 반대였지. 맞아요. 근데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현대의 변속기 칭찬을 종종 해. 독일 차로 탔으면은 얘는 한 그치. 7천은 줘야 되는데. 몇천 더 줘야 돼. 핸들링도 너무 좋고 서스펜션에 전자식 서스펜션 들어가고. 하체 느낌 뒤져. 네, 아반떼. 브레이크도 좋고. 근데 자꾸 이게 아반떼 N 이야기를 하는데 아반떼는 안 샀어. 아니, 아까 주차 때문에 못 샀다고 그랬지? 그쵸, 네, 주차 때문에 못 샀어요. 아반떼 사고 싶은데. 근데 사실 아우디가 이제 사람들이 타기 전에는 많이 좀 이렇게 뭐
물론 아우디 코리아도 그렇고 행보 때문에도 좀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막상 타봤을 때 진짜 만족도가 높은 게 아우디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카페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실제 오너들도 그렇고. 근데 또 막상 사고 나니까 AS가 이상해. 그렇죠. 그런 얘기 많죠, 솔직히. 많죠. 네. AS는 사실 아우디가 좋은 평가를 별로 못 받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제가 일단 저희 집에서 일단 아우디를 4대째 타보기도 했고 진짜 1세대는 명장이셨어요. 그분은 아예 독일에서 진짜 배워오신 분이어가지고 엔진 소리만 듣고 뭐가 고장났습니다라고 바로 이야기하실 정도로 되게 실력이 있으셨던 분인데 이제 아우디가 좀 더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이 끌고 난 다음부터 센터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죠. 이제 내가 한번 물어보자. 네, 좋습니다. 여기 헤드램프 얼굴 보면 예전에 이거 바로 전 거 A3 있거든요. 걔보다는 지금 현재 A3가 훨씬 더 인상이 날카로워 보여요. 이거 헤드램프 매트릭스 같은 거 들어가 있나? 옵션으로 있는데 어. 국내 사용에서는 아직은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선택도 못해? 네네. 매트릭스는? 그러면 그냥 오토 이 하이빔은? 오토 하이빔도 없어요. 사실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매트릭스까지는 안 바래. 근데 오토 하이빔은 사실 요즘 그렇게 고급 장비 아니거든. 그렇죠. 그건 넣어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요. 소카도 들어가 있던데. 근데 이런 거 멋있다. 이거 옛날에 뭐라 그랬지 이거? 이렇게. 옛날에 아우디 스포츠 쿼트로 그 랠리 할 때 들어갔던 그 차에서 영감 받아서 이렇게 앞에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휠도 이제 18인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도 범퍼도 살짝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S라인만? 네. S라인이어서 더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구나. 좀 더 스포티하게 이렇게 좀. 근데 나는 여기서 안 좋은 점 하나 더 깔게 생겼다. 어떤 거요? 방금 네가 이거 18인치라고 말했잖아. 네네. 아니 뭐 18인치 좋아. 이 정도 작게 18인치면 충분하지. 근데 보기에 약간 뭔가 떠 있죠. 네. 그 이유가 이 휠하우스 여유 공간 이게 살짝 커 보이는데 이게 순정으로 한 요만큼만 네, 조금만. 조금만 낮췄으면 좋겠다. 독일에는 19인치도 있지. 네, 그 순정으로. RS3에 19인치짜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승차감은 더 안 좋아지겠지만 그렇죠.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19인치도 충분히 들어가겠다. 네. 이 여유를 보면. 그리고 아쉬운 거 하나 또 있어. 또 뭔가요 또? 이거 가짜야. 얼핏 봤을 땐 진짜 같잖아요. 그래도 근데 실제로는 배기구가 어딨지? 저기 안에 있구나. 나름 듀얼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쪽 반대쪽에 하나? 네. 그렇네. 에이. 근데 이게 이건 좀 근데 이건 페이크 머플러 치고 요 정도면 괜찮다. 그쵸? 그나마. 가짜 티가 별로 안 나. 네. 이거 비상등 눌러봐. 비상등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비상등도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네. 뒤쪽은 되게 다이나믹인데 앞쪽은 그냥 일반적으로 깜빡깜빡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달려볼게.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자, 야 이거 경고등 계속 들어와 있는데? 어디? 이거 아예 달리고 나게 생겨나요. 프리센스 뭐 그거지? 네, 아우디 프리센스. 고장났다. 그만큼 안 샀어. 자, 이거 저기 얼마나 세게 몰아봤지? 1300km 달리는 동안? 그동안 네가 어떻게 몰아봤대? 내가 그 이상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장 나면 이제 형님 인수하시는. 야, 저 시청자분들 오해하셔. 내가 막 뭐 어떻게 하는 거 줄 알고. 오. 자, 그럼 내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조수석에 앉아본 거는 처음인데 여기 발 공간이 조금 아쉬워요. 네. 풋레스트가. 그렇네. 네, 약간 튀어나온 게 있어요. 운전석에 어차피 저 자리에 풋레스를 놓을 거니까 그쵸? 상관이 없는데. 네. 약간 꺾여요. 앞바퀴 휠하우스가 저기를 파고 들었구나. 네, 맞아요. 약간. 저 은근히 신경 쓸 때도 있는데. 은근히. 아이씨, 나 깔 거 하나 또 생겼다. 이 뭐야, 화질이? 화질이 좀 이거 보면 헷갈려요, 진짜. 제가 이게 보니까 왜곡도 좀 심하고 화질이 심해요. 네. 화질이 이게 브라운 거 아니야? 다이내믹으로 가야지. 변속기도 S로 놓고 가야지. 다시 됐다. 와, 근데 이거 변속기 느낌 되게 좋다. 딸깍하고 들어가네. 정말 고급스러운데? 내가 아까 옆자리에서 느꼈던 그 토크발 운전을 하면서도 알겠다. 자, 감속
다시 재가속할 때 토크발. 좋네. 그냥 그 D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당겨봐. 변속기. 네, 변속기. 아 다르네. 네, 확실히 좀 달라져요. RPM 바로 확 높여서 쓰네. 자 이렇게 한 4,000, 5,000. 엔진이 되게 카랑카랑한데? 네, 카랑카랑해요. 엔진 소리 봐. 5,000, 6,000. 오늘 길들이기 제대로 되는데요. 근데 다이나믹에 S로 놓고 매뉴얼로 하든 하여튼 이렇게 해도 이 변속이 바로 웅웅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네, 그쵸. 조금 여유값을 주네. 막 회초리 치듯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아반떼이 더 좋아요. 그치. 아까 변속 속도 면에서 아반떼 네. 이게 더 좋다고 했던 게 맞아요. 요래서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저 아반떼 가네. 하드코어와 그냥 승용차 네, 딱 에서는 승용차 쪽이 훨씬 많이 가 있긴 한데 그 승용차 중에서는 그래도 그 스포츠카의 맛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수준. 괜찮다. 주행 성능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만족스러워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코너도 엄청 자연스럽네. 무게 배분으로만 놓고 보면 세로 엔진도 아니거니와 그쵸. 좀 전륜 구동에다가 네, 앞쪽에 무게가 훨씬 많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비율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뒤가 약간 되게 불안해지는, 뒤쪽 접지력이 희미해지는 느낌이 나거든. 근데 그런 거 별로 없고 딱 운전석에 앉을 때 느낌이 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심보였었거든. 네, 근데 변속기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 빼고는 그쵸. 딱히 나무랄 게 없네. 근데 이거 사이드미러 시야 되게 좋다. 사이드미러가 다른 차들보다 좀 더 한 뼘 아니고 한 5cm 정도? 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요만큼? 네, 그게 좀 더 뒤로 와 있더라고요. 다른 그렇네. 차들보다. 네, 나 몰랐거든?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약간 뒤로 와 있는 느낌 난다. 그쵸. 그거 덕분에 A 필러 쪽 시야 확보도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좀 작은 편인데도 시야가 좋은 편이에요. 시트 포지션도 꽤 낮다. 네, 생각보다 시트가 되게 낮게 내려가더라고. 또 이 친구가 골프랑도 플랫폼 공유도 하고 어쨌든 형제니까. 네. 근데 네가 방금 골프 얘기를 꺼내서 그런데 네. 사실 골프 운동 성능에 대해서 누가 토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 없죠. 특히 GTI 같은 것들은 뭐 빈자의 포르쉐라는 얘기가 있기도 할 정도로 교과서죠. 그런 좋은 평가를 얻는 차가 폭스바겐 그룹에 빵 있고 그걸 갖다가 아우디에 걸맞게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딱 팔면 운동성도 챙기고 그렇죠. 프리미엄 넣었으니까 뭐 아우디스럽고 골프의 후광이 이 A3까지도 오는구나. 그래도 나는 골프 GTI 살래. 지금 여기 ADAS 기능 뭐뭐 들어가 있지? 없습니다. 없어? 네, 여기 있는데? 없습니다. 이쪽 뭉치? 있는데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말에 의하면요, 여기 그 차선 유지 보조는 장착이 되어 있대요. 여기 카메라도 있고. 네네, 카메라도 있고 앞에 센서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잠가놨다 그러더라고요. 장치는 있고 네, 장치. 소프트웨어로 꺼놓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특히 요즘에 그렇죠. 장치를 넣어놓고 그거를 죽여놓는 경우 드문 일도 아니야. 근데 그런 걸 접할 때마다 좀 씁쓸하지. 야, 이거 저걸 뭐라고 빼놓냐. 근데 요즘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보는 조건 중에 하나가 ADAS야. 그렇죠. 요즘 뭐 반도체 때문에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져요 라고 딜러가 얘기했을 때 딴 건 다 빠져도 ADAS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맞습니다. 말하는 게 요즘 소비자들이거든. 그렇죠. 이 A3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겠다. 오늘 아저씨 차를 같이 타봤어요. 네. 아우디 A6. A6가 아니지? A6죠. 네. 원래- A6도 있지만 네, A3. 원래 타던 차가 A6였고. 네. 새 식구는 A3. A3. 40 TFSI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리미엄 빼먹으면 안 되지. 프리미엄. 네. 그죠. 이 차 얼마 주고 샀다고 그랬죠? 4,100 정도? 네. 원래 차값이 얼마예요? 4,400. 한 300 정도 할인 맞아요. 300 그래서 4,100 정도 됐어요? 정도 됐어요. 취등록세 빼고. 네, 빼고. 자, 그러면은 4,100을 털어서 이 차를 샀는데 어떻습니까? 만족감 높아요? 그냥 아반떼는 살 걸. 아니면 BMW 갈 걸 그랬나? 어느 쪽입니까? 사길 잘했어요? 아니면 후회돼요? 사길 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원했던 어.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 적당히 잘 달리고 무엇보다 연비도 괜찮게 잘 나오고 그런데 이제 4개 링까지 달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요. 그래요? 네네. 나도 오늘 사실
오늘 좀 삐딱한 자세로 까야지 하고 왔거든요. 생각보다는 괜찮네. 그리고 가격을 생각해도 괜찮고 또 경쟁 모델들 대비 들어가 있는 장비들을 봐도 괜찮고 그렇죠.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A3 잘 만나봤고 서울로 돌아갑시다. 네. 지금까지 한카. 후후.